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근데 말이죠. 이걸 살면서 두 번이나 듣게 만든 국내인 대선 후보들 중에 왜 아직 탄핵 반대파가 더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뉴스 지나갑니다. 윤진아입니다. 요즘 뉴스 정말 눈 깜빡하면 지나가 버리죠. 지나가는 뉴스 속 진짜 중요한 이야기 콕 짚어드릴게요.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씨예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헌법에 근거해서 대통령 선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6월 3일. 물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긴 했어요. 국내힘은 티 안 나게 움직이느라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초강력 1인자가 존재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아주 난립한다. 한때는 막 20용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분위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에 자유한국당 경선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10용이다. 10용이나 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렸었습니다. 그렇다면 8년 전과 지금 다른 게 뭘까요? 바로 탄핵된 지도자와 국힘 간의 관계 설정입니다. 8년 전에는 박근혜 탄핵이 맞다고 믿었던 당내 핵심 인사들이 꽤 있었어요.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명 다 보수 진영의 거물, 친박계 핵심 인사였습니다. 김무성은 2008년에 친이계의 공천 학살을 당한 친박계 인사들 모아서 무소속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고서 그 그룹 이름을 친박연대라고 해서 의회에 대거 진출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은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었고 참칭 친박이 아니라 진짜 리얼 친박이라서 아마 사진 찾아보시면 젊은 박근혜와 젊은 유승민이 막 귓속말하고 이런 사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탄핵 시점에는 박근혜가 잘못했다 이렇게 세게 지르고 탄핵의 강 제대로 우리 당이 못 건너면은 우리 나간다. 따로 정당 만들 거다 이러면서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유승민이 당시 바른정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시 전신인 그 새누리당 뭐 했냐? 가만히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폐허를 정리하겠다면서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어요. 나름대로 노력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좀 아니에요. 윤석열 어게인 하고 있죠. 불굴의 정신, 박정희 정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국민의힘은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쇄신하려고 나름 시도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기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더라? 그때 어떻게 했더니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랬지? 그러면서 오답노트를 딱 꺼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오답노트를 꺼내놓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처럼 확실하게 전 대통령이랑 선을 긋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패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대표적인 예로 자기들끼리 이제 정치인 개개인 역사를 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김무성, 유승민 얘기 드렸는데요. 김무성이 기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무대라고 불려요. 무성대장이에요. 워낙에 카리스마도 강하고 돈도 많고 정치적 자산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반말을 해요. 다 나보다 학급이거든. 이런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다가 그 이후로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승민은 보수가 추구하는 각종 스펙들 있잖아요. 집안 좋고 학력도 높고 집도 잘 살고 그리고 말투와 행동이 다 이런 엘리트 귀족의 어떤 아비투스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스타일까지 다 갖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친박계로서 권력의 최측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서서히 소멸해 가는 거를 이 사람들이 본 거죠.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켰다 혹은 그때 뭐 바람이 불 때에 따라서 잠깐 조용히 있다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또 지켜봤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냐면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최고 또 권력자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될 때 국회 측 소추위원 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나섰던 그룹의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친박계를 이끌 때 누나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김재섭 의원이 내가 계엄 때 찬성을 못했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래요 라고 고민을 했더니 내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할 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 1년 후에 그러고 다 나 찍어줬잖아 라고 충고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지켜왔다는 것을 자산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잘 나가고 개개인이 살아남으려면 행동과 결심을 했을 때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좀 나쁜 방식으로 학습하게 된 거예요. 이게 최근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죠. 뭐 약간 등 떠밀리듯이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여하튼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기 전에 의원들이 이렇게 총회를 모으는 의원총회라는 걸 하거든요. 거기서 윤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불가피성을 얘기했다가 의원석에서 물병이 날아들고 막 옷깃을 이렇게 풀어 헤치면서 그 앞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소리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의원들이 그 한 대표가 오기 전에 무슨 내용을 막 의원총회에서 공유하고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우리가 다 해봤잖아. 계엄은 잘못했어. 그래도 그때 우리가 겪어보니까 탄핵은 해서 안 되더라고. 왜냐면 보수 자체가 다 폐허가 돼. 우리 편도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정치 세력화를 전혀 못해. 이런 식으로 의총 내내 그 트라우마에 절여진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뉴스 지나갑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 끝에 국민의힘이 3단계로 정리된 어떤 논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탄핵은 윤석열과 그를 배출한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이런 것의 공식적인 인정이기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된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보수 세력조차 여기서부터 우리 스스로 잘못했다. 이 생각에 갇혀서 최소한으로 뭉치지도 못했다. 그리고 2번. 탄핵이 됐다면 최대한 이를 부정하고 윤을 비호하고 보수 진영이 뭉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3번, 원래는 이게 지는 선거가 맞지. 그런데 마침 상대가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이것을 이용해서 중도의 반 이재명표를 쫙 끌어모아 보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아까 1번, 여기서 걸리는 후보가 있죠. 한동훈, 안철수. 탄핵 관점을 기준으로 반윤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서 10년 넘게 고생 중인 유승민보다 더하다. 그리고 한동훈이 당내 도움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점.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한동훈은 빚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이 세력을 잡으면 나는 내쳐질 것 같아. 이런 위기감까지 작용해서 한동훈에 대한 힘이 붙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홍준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반탄 스탠스인데 윤석열의 한계를 엄청 얘기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이라 안 돼. 외부 인사 업도위를 드릴 때부터 알아봤어. 이러면서 자신은 굉장히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정치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렇게 차별성을 부각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조건 2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제 김문수, 나경원, 이른바 맹렬한 친윤, 맹윤 그룹이라 불리죠.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고려했을 때 나경원, 윤상현, 뭐 김문수 여기가 우리 지금 스탠스에 맞긴 한데 대선까지 붙었을 때 영 확장력이 없어 보여.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겠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돌기 시작한 게 이제 한덕수, 현 대행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는데 정치부 제가 출입하면서 느낀 어떤 국민의힘의 유전적 기질 같은 게 있어요. 될 것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움직입니다. 이 사람 될 것 같아. 그 뒤로 쫙 써. 이렇게 돼요. 이게 정치권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이재명 뭐 다 줄 섰잖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뭉치기 전 단계를 여러분들 곳에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비명 횡사의 과정들 기억하시죠? 친명이 아닌 사람들을 진짜 저렇게 잘라도 돼?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이재명은 합니다. 이러면서 자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제 경선 후보죠. 더 있을 때는 진짜 뭔가 회한에 가득 찬 목소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네 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 배지들은 이익으로 뭉쳐당겨. 민주당처럼 형님 동생 하면서 이념으로 뭉쳐다닌 사람들이 아니야. 뭐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기도 했었어요. 윤 대통령 추종이 이어졌던 것도 탄핵에 반대하는 대안 세력, 그러니까 줄을 서야 할 누군가, 그런 세력이 안 보였고, 여기다 더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 유튜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정광훈을 비롯한 정치와 종교가 혼종된 집단, 이런 집단의 조직력이 매우 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센 사람, 될 사람, 이런 사람만 따라가는 어떤 유전적 기질이 발휘가 못 된 겁니다. 8년 전의 국힘이나 지금이나 그 탄핵 트라우마 말고는 뭔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더 거칠게 말하면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멋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센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철칙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고 뭔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친윤 득세 양상이 어떤 점에서는 멋이 없습니다. 친이와 친박은 MB는 시장 보수, 박근혜는 이념 보수라는 나름의 정체성 혹은 집단의 지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세계관 같은 게 보였죠. 그런데 윤석열 뭐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시키는데 앞장섰던 보수 진영의 원수잖아요. 심지어 박근혜를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당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억지로 엮어서 수사해서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이 발탁됐다가 검찰 개혁 이슈를 비롯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동력 플러스 당시 이제 검사로서의 어떤 스타성이 합쳐지면서 이 사람이 뜰 것 같아 라는 이제 기미가 보이자 국민의힘이 저 사람이 어떤 이념적인 지향을 갖고 있고 우리와 어떤 구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 드립시다. 엎둥이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은 완전한 정치 아웃사이더였고, 정치를 우습게 보는 것까지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아직 정치를 모르고 정치적 자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할 거다라고 믿고 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확인하듯이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때와 달라진 것은 그 국민의힘이 오답노트를 쓰고 그 복습을 이상하게 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MB 같은 시장 보수도 박근혜 같은 이념 보수도 아니고 그냥 지금 제일 센 사람 같아. 세기만 남은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윤석열 개인 특유의 그 두목 기질, 그러니까 나서기도 좋아하고 주도하는 걸 좋아하는 이 기질까지 합쳐져서 현재 국민의힘이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재판 때부터 사실 많이 안 나오고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재판 때도 나와서 막 제가 발언권을 얻을 수 없겠습니까?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계속 발언권을 얻으려 하고, 그 다음에 관저 이번에 최근에 나갈 때도 껴안고 난리치고 굉장히 개선 장군처럼 나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심지어 마이크가 있으면 얘기할 기세였다고 해요. 그리고 형사재판에도 나가서 뭐 1시간 가까이 얘기해서 재판장이 5분 내로 추격해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개인적인 스타일까지 합쳐져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게 페이드 아웃이 돼야 우리도 나름대로의 룸이 생기는데 페이드 아웃이 안 되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재료거리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새 지도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옛 지도자가 정당성은 상실한 채로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초선 중진 다 가리지 않고 아직까지 센 사람은 윤석열이네 하면서 윤 어게인을 다시 외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만약 가면 어떻게 될 건데, 영남 지역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도 돼요. 그래도 배지를 달 수 있어요. 하지만 대선이라면 중도 지역까지 쭉 세력을 확장해야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패할 가능성이 높죠. 나중에 총선은 어떨까요? 총선은 수도권 다 잃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얘기를 모를 것 같죠. 충격적이게도 그들도 알고 있답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이 배지라는 것에 대한 의지와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신문 최근 보수 원로들 가운데서 국민의힘한테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 안 했는데 싶은 수준의 회초리질,
를 보실 수가 있는 게 그 때문입니다. 뉴스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요즘 왜 한독수가 나오지? 라는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면 박근혜 탄핵 때처럼 보수 진영이 괴멸이다 판단을 하는데, 동시에 대선은 해야 되는데, 중도 확장은 해야겠는데, 근데 저 새로운 보수까지는 너무 부담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한독수다 이러면서 픽한 거예요. 강성 지지층이 싫어할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었고, 최근에 이완규를 지명하는 듯 약간 윤석열 씨에게 유리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동시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고 평생을 반항하지 않은 관료로 살면서 특별히 적도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약간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한독수를 픽한 거예요. 밑에서부터 한독수가 올라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진영에서 저기 한독수가 있다라고 발견한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한독수에 맨 처음 붙은 의원들이 10명이었다가 되는 건가? 라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의 유전자까지 합쳐져서 점점점 이 새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독수면 되나요? 한독수가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과거에 또 우리가 항상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반기문, 황교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시면 거의 이제 코미디에 가까운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반기문, 황교안 얘기를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독수 약간 겹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독수의 개인기와 현재 국면에서 반 이재명에 대한 동력이 어떻게 합쳐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이길 가능성, 이건 실리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 혹은 보수가 지향하는 세계관, 이런 것이 모두 다 약간 흐릿한 상태에서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먼 미래에 이 시절에 보수가 지켜야 했고 지켜야 하고자 노력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되돌아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힘이 영남권에 기대서 일종의 생명줄만 간신히 잡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던 시절이 아닐까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의 유언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꽤 유명한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기신저, 등소평 이런 세기의 거물들이랑 정치를 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이 일본 총리가 이미 원로인 시절에 내가 살 날은 얼마 안 남았다, 일종의 유언을 남겠다 하면서 보수 진영에 남긴 일종의 유언장 같은 책인데요. 그는 여기서 보수주의를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을 통해 변신하라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은 바랄 수도 없고 지키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좀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보수는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고, 그 보수주의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헤겔도 존재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나름의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는 제도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로 정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헌법이나 법원의 판단조차 지금 국민의힘이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럼 공동체의 가치라든지 시장에 대한 해박한 능력, 이런 보수를 정의하는 그 모든 자질이나 성격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보수는 포퓰리즘으로 국가를 멍들게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보수의 유언에도 있었는데요. 윤석열이라는 통제 불가한 인기인을 지도자로 영입하고 여전히 그 자장 위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현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한 예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